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받은 물건은 맛있게 먹는 법을 꼼꼼하게 적어 포장한 제첩국입니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보내고 하잖아요. 참 마음 보면은 되게 좀 고마운 마음이죠, 사실은. 근데 좀 이걸 먹어도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매번 이렇게 정성스런 택배를 보내는 사람은 형의 여자친구. 미모의 소아과 의사이면서 학벌에 집안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녀가 기남 씨의 예비 형수님입니다. 우리 형이 뭐 사실 좀 잘생기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집 근처에 막 찾아오고 막 편지고 막 선물이고 막 받기도 하고. 잘생긴 외모에 눈이 높았던 형을 단번에 사로잡은 그녀는 누굴까? 곧 있으면 올 거야. 곧 있으면 올 거야. 그래놓고 지금 안 온 지가 한 6, 7년이 이렇게 됐고 밥도 빨리 먹고 그냥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방 문을 들어가면은 방 문도 닫아놓고 베란다 커튼도 쳐버리고 데이트를 하긴 하는 건지 방에만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정남 씨. 게다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 600원인가 뭐 그 쪽장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온 걸 내가 한두 번 받고. 형과 여자친구 사이에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정남 씨가 직장에서 돌아온 시각, 그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연애에 관련된 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그러자 결과적으로 아직도 못 믿고 있다는 거네. 네가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 너무나 그러고 얘도 마찬가지고. 살이 갑자기 푹 불어갖고 드레스를 입었는데 배랑 접히니까 너무 흉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살 빼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그냥 바로 와서 인사드리는 걸로 했어. 나는 그게 있지 믿을 수가 없어. 이상하고 네가 자꾸 그냥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만할게요. 난 이거는 정말 아니요 더 이상 안 할게요. 아니요 아니 그만하세요. 결국 정남 씨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가족들 때문에 그녀와의 결혼이 깨지는 건 아닐까 정남 씨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제 여자를 많이 만났어요. 예전에 진짜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만났어요. 근데 여자는 달라요. 보통 여자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많은 갖춰져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사람답지 않게 그녀는 소박하고 늘 배려가 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 보니 그녀를 잡기까지 마음 고생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의사 집안인데 그쪽에서 받아주겠어요. 받아주고 했잖아요. 반대가 심했죠. 2018년도 10월 달에 아버님을 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본 거죠. 저번 달에는 또 어머님을 봤어요. 그쪽은 지금 다 얘기가 끝났어요. 결혼 얘기에 대해서 얘기가 끝난 거예요. 예비 장인 장모까지 만나 어렵게 결혼 승낙을 받았는데 가족들 성화에 일을 그르칠까 걱정이란 겁니다.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이 보낸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받았어요. 여자분들은 제가 연애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만나질 않는다. 많이 먹겠어요. 바빠서. 몇 번이나 만나시고 살까? 세는 거. 결정적으로 가족들의 의심이 깊어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와 정남 씨 어머니의 통화 녹음입니다. 어머니 제가 살을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살찌면 어때? 괜찮아. 안 떼요. 굴러다니면은 사실은 드레스가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참, 의사가 감기에 그렇게 오래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꼭 할머니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저기 병원이 어디라고 그랬지? 서면 쪽에 있어요. 이게 사실 뭐 형 얘기로 하면은 그 여자가 38? 그 정도인데 그 정도 나이대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동생 기남 씨가 직접 그녀를 만나보려 합니다. 그가 예비 형수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사진 한 장과 이름, 그리고 부산 서면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한다는 것뿐입니다.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중에 선생님
하지만 그 일대 종합병원 어디에도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택배를 보내왔던 주소로 가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건물에요? 없는데 이런 여자가 여기 사는 사람 없어요. 그녀가 택배로 음식을 해보내면 정남씨 어머니도 답례로 과일이나 물건을 이 주소로 보내주곤 했는데 그건 다 어디로 배달됐을까? 그녀에게 택배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이씨 맞으세요? 네네. 물건 받아서 배달하려 하는데 온천동 맞으세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런데 잠시 뒤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기 온천동 번지로?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사상구 저기 형길 앞에 오면 교회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전화 좀 주세요. 목소리는 그녀가 분명한데 다른 주소로 배달을 해달랍니다. 그녀가 나타날까요? 그런데 모습을 드러낸 건 뜻밖에도 어린 남학생입니다. 혹시 그 본인이 아니셔가지고 확인 한 번만 할게요. 근데 폰은 제가 들고 있는데 병원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 남학생 기남 씨의 예비 형수를 어머니라 부릅니다. 전날 택배를 찾아간 남학생이 들어간 그 집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형의 여자친구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 동생 기남 씨. 그런데 앞서가는 여인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예요. 도련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좀 뵙고 싶어 하고 그러셔가지고. 네. 지금 가족들하고 지금 어디 가고 있거든요. 뭐 사러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 드릴게요. 드디어 형의 여자친구를 직접 보게 됐습니다. 여보세요. 뭐요? 이름 뭐예요? 맞으세요? 아닌데. 이를 찾아보고 싶다고요? 선생님은 누구세요? 저요? 네. 그녀는 형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친구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형 처음에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클럽 57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어요. 채팅 사이트요? 네네. 왜 속이신 거예요? 제가 의사 걸로 맞거든요. 선생님 어디 의사세요? 의사였었어요. 의사였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성함을. 분명히세요? 제가 너무 많이 외로웠어요.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쓸쓸하고 힘들게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나이 차이가 나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처음에 장난이었는데 정이 들고 나중에 그게 진심이 되더라고요. 내 사랑이 원래 46이고 적당한데 성형수술 조금 다듬고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린 이웃으로부터 그녀의 말과는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주민이. 이 씨가 아닌 박 씨. 그녀가 확인해준 그 이름도 가짜였던 겁니다. 게다가 그분 나이가 정확하게 저하고 또 57인가 그래요. 약 썼을 때 64년생으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38도 46도 아닌 57살이라니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 아이가 태어났어. 아파서 그 기부단체에서 그런 아이들을 돕는다고.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아들을 자신이 만든 단체의 모델로 세우며 기부 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박 씨. 쟤 너무 예쁘다고 이제 접근을 한 거야. 단체에 자기 이사를 맡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메인 모델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또 수수료 대략 한 800 정도 돼요.
라는 중간에 간사가 있어요. 간사래요. 한테 하고 이제 계속 양쪽 전화기 계속 전화를 했는데 이 여자가 혼동을 했나봐. 순간 폰을 받아버린 거야. 여보세요 하는 거야. 저 우리 목소리를 알잖아요. 사고는 가족들에서 내는 계속 그 변제해줬어. 가족들 그동안 몇 달까지 너무 끝없이 사고 치니까 힘들어. 내 몸 아파더라고 이제. 그런데 정남 씨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 옛날에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빈집이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거기서 1년째 빈집이에요.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17년, 18년도 그쯤에 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해 말 정남 씨가 만났다던 그녀의 어머니는 대체 누굴까요? 우린 조심스럽게 정남 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그날 밤 그가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여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분의 얼굴은 이 얼굴이에요. 얼굴이에요. 아시는 그분이 맞으세요? 그는 분명 여자친구를 서너 번 만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당황한 거예요.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한 게 됐거든요. 실제로 그 여자분을 만난 적은 없어졌던. 자꾸 핑계를 대고요.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래서 맨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자기가 의사니까 가서 돌봐야 된다. 좀 진솔하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 보내셨어요? 최대한. 그 전에는 150씩 보낸 것도 있고 출근권 알겠죠. 사귄 지 7년 만에 첫 만남이 이런 모습이 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나한테 했던 사람이 맞는 거예요? 저 진짜 33살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쳤어요.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카톡 내용이며 대화 내용은 다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건 제 마음도 그랬으니까. 여기 나한테 보여준 사진은 누구예요? 누구야? 여자친이요? 네, 조카요. 조카요? 그러면 정수기도 이 집이에요? 비대도 이 집이고? 뭐가 정수 비대는 거야. 아버님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결제를 했어. 계속 내줬거든. 거의 1년 반 가까이는. 원래 달리를 내줬어. 내가 33살부터 지금 때까지 돈 모은 것들 기억나죠? 그래서 계약금도 줬고 차값도 줬어요. 그리고 양산 관련해서도 얘기해줬고 부모님 해외여행 간다고 얘기한 것도 있었고 미국에 제가 아니 내 말 들어요. 나는 양말 한쪽 안 사 신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알죠? 그녀의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정남 씨는 매달 그녀에게 수입의 일부를 결혼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그녀가 하자는 대로 투자도 했다고 합니다. 함께할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위에다 집 짓고 있었고요. 그 부분 내가 너무 미안하고요. 저로 결혼할 입장이 아니면 갚아야 될 돈 정리밖에 없는데 4월 초순 사이에 돈이 조금 나오니까 벌려놓은 것만 책임있게 수습하면 그 벌려놓은 게 수습할 게 33살 때부터 지금까지 뭘 어떻게 얼마나 책임있게 수습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진짜 7년 동안 알았는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하고 대화했던 게 너무 생각이 나요. 부모님한테 좋은 며느리가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제 진심이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모래성 아래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다는 정남 씨. 그는 박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7년의 세월을 정리했습니다.
방송 2개월 후 여기저기서 그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60이 넘어야만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권하더라고요. 생활이 불안정한 노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는 파격적인 조건의 대출. 하지만 그건 미끼였습니다. 수수료를 줘야만이 4,500만 원을 대출을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백만 원의 수수료만 챙긴 뒤 사라진 여자. 우리에게 정체를 들킨 후에도 여전히 사기 행각을 계속하고 있던 걸까? 350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수도료도 안 냈고 전기료도 안 냈고.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참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3월 16일 날 했습니다. 자기 저런 등장을 했어. 상황이 좋아하고 여러 이유가 있다. 그래서 구속을 했어요. 정남씨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중등도 모르겠었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남씨도 이젠 새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족들과 대화하면 분명히 얘기가 그 여자 얘기로 넘어가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아예 모든 대화를 차단했었는데 요즘에는 마치 뭐 밥을 먹고 나한테 믿을 사람은 가족들밖에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그 사건이 있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가족들이. 신기루 같았던 지난 7년.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정남씨를 궁금한 이야기와에는 응원합니다.